이번 시간에는 재료시험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재학생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 일반 학금의 특징 및 사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시험법 하게 되면요,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탄소광이라든가 뭐 몇 가지 이제 그 재료들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 장치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어떤 기계 장치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재료들이 혼합해서 사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이 재료 시험법에 따른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계에 사용을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인장 강도 같은 건데요. 그 다음에 경도 뭐 이런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설계도 그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도어면 도어를 그려놓고 이 도어의 이제 바깥쪽 외피는 뭐 탄소광 뭐 저기 탄소 성분은 어느 정도, 그다음에 뭐 조직은 뭐 말텐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당겼을 때 또는 압축했을 때 이 재료가 견딜 수 있는 한계, 뭐 인장 강도가 얼마나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요즘 같으면은 그 고장력 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이 돼 가지고 이제 자동차의 여러 부위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엔진 같으면은 뭐 탄소 강제로 예전에 썼지만은 그 좀 비싼 차를 보게 되면은 그 유럽제 알루미늄 엔진도 꽤 있죠,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이제 엔진 재료로 쓰기 위해서는 뭐 인장 강도라든가 또 중요한 게 어떤 열적인 특성이겠죠, 그죠? 열 전도율, 그 다음에 어떤 부식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재료 시험법에 의해서 다 나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설계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재료 시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가지 뭐 인장 강도를 재는 기계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각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재료 시험을 하기 위한 기계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많이 적용하는 그런 그 재료 시험 장치와 그 장치에서 어떤 기술적인 그 시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급편에서는 그 이제 그 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이제 들으니까 좀 생소한 특수한 그 합금 금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금속의 명칭과 이런 합금을 구성하는 특수한 성분의 어떤 농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탄소가 뭐 몇 퍼센트다, 크롬이 몇 퍼센트다, 뭐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마 중간고사 때 어차피 이제 멤버랑 이제 물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시험법 인장 강도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닭다리 인장 시편이라고 있죠. 닭다리처럼 생겼죠, 그죠? 닭다리뼈 형태로 시편을 만들어서 양측을 당기면서 인장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텐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성을 측정합니다. 뭘 측정하느냐? 인장 강도, 쭉 당겼을 때 언제쯤 이제 끊어지느냐 이런 거죠. 이제 항복점, 언제부터 찍 하고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느냐? 연신율, 어떤 이제 길이 비율이죠. 원래 길이 대 그 늘어난 길이 몇 퍼센트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단면 수축률,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래프가 있죠. 스트레인, 스트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길이 대 변형된 길이 곱하기 100%. 그래서 뭐 0.2% 정도면은 이 금속이 그때부터 찍 하고 늘어나기 시작해요, 변형률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플라스틱 리진이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응력, 그 영어로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 이거는 이제 시핀을 아래 위로 당길 때 어떤 힘을 가해 줄 겁니다. 몇 뉴턴 또는 몇 파운드 또는 몇 킬로그램 포스, 이거 시핀에 힘을 가해 주는데, 닭다리 가운데 부분에 그 잘라보면 단면적이 있겠죠, 그죠? 그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 단위 면적당 가해주는 힘이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성 시편의 경우에 이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률에 비례합니다. 요 우측 하단 그래프 보시면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상당 부분이 직선이죠, 그죠? 탄성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심하게 많이 당기게 되면은 이 커브가 직선에서 이렇게 누그러지게 되는데, 스트레스 힘이 별로 증가 안 해도 찍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힘을 많이 안 가해줘도 스트레인이 값이 커지죠. 이제 찍 하고 늘어나니까.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결국은 끊어집니다. 요거를 fracture라고 하죠. 또는 rupture, fracture라고 합니다. 이제 끊어졌다는 거죠. 요거 하는 그 설비가 그 왼쪽 하단에 그 제르시엄기입니다. 제르시엄기. 그 다음에 가운데 요거는 이제 닭다리형 인장 시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뭔가 내리 누르죠, 그죠? 요런 거는 이제 굽힘 시험이라고 합니다. 밴딩이라고 하죠, 밴딩. 예. 그 다음에 재료시험법 중에서 이제 경도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이게 여기 현재 지금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네요. 브린넬, 하드니스 테스트, 비커스, 그 다음에 록웰, 하드니스 테스트, 이 세 가지의 사진 및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린넬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보호를 이거 아마 이제 그 탄소강, 뭐 고수도강 이런 걸로 아마 이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보호를 이 누르는 거를 아비비라고 하죠. 이게 누르게 되면 살짝 누르면은 눌렀다 놓으면은 탄성에서 돌아와요. 근데 이제 그보다 세게 누릅니다. 세게 누르면 눌렀다가 뛰게 되면은 이 자죽이 생깁니다. 금속이 뭉그러져 가지고 어떤 자죽이 생깁니다. 이거를 측정해서 브린넬 경도를 환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커스 경도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실제로 아마 다이아몬드를 가공을 해서 이 압입 볼 대신 다이아몬드 팁을 사용할 겁니다. 이것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누르게 되면은 눌렀다가 뛰면은 어떤 자죽이 생기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 경도를 환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록웰이라는 게 있네요. 록웰. 요거는 이제 볼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왼쪽에서 보니까 요거는 원뿔이네요. 원뿔. 얘네들은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브린넬, 비커스, 록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도의 어떤 이제 표준으로 여기고 있지만은 사실은 상표 이름이겠죠. 상표 이름. 네. 그 다음에 이제 쇼 경도라는 게 있는데, 요건 뭐 사진이 없는데 책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강구를 낚아시면 튀겠죠. 튀는 높이를 이제 측정을 해서 경도를 추산하는 겁니다. 요거는 금속보다는 이제 오히려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료에 튀는 거니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계 재료의 어떤 충격 성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격 시험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요런 이 샬피 충격기라고 합니다. 샬피 또는 이제 아이조드 충격기인데, 기계 자체는 비슷한데 이 시편 처리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이제 무거운 한마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이즈가 이제 상당히 큽니다. 반경이 아마 4, 5cm 되고, 이거 이제 올렸다가
내려올 때 이 시편인 이 위치에서 이 쇠로 된 시편이 충돌하게 되면은 끝까지 나가버리죠. 끊어지죠. 했을 때 저희 눈금을 읽어서 충격 성능을 평가합니다. 그 이제 아이조드 방식하고 이제 샬피 방식이 있죠, 그죠? 샬피 방식은 시편의 가운데를 저 한마가 치고 부숴버린 다음에 지나가 버리죠. 반면에 아이조드는 저기 윗부분을 치게 되면은 뭐 중가운데 꺾긴 꺾이는데 윗부분을 치고 지나가죠, 그죠? 그래서 저희 충격 테스트긴 하지만은 방법에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일반 학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암기해야 될 사항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저기 상표명이에요. 철이 64%, 니켈이 36%인데 이 학금은 열을 가해도 이 거의 저희 변형이 없어요. 열 팽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표준 용기 만드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열 가해도 안 늘어나니까 측정기라든가 뭐 이런 데 사용하면 좋죠. 그 다음에 콘스탄탄이라고 하는 거는 어, 열전대라고 돼요. 열전대 온도 측정하는 데 쓰는 거죠. 또는 이제 서모커플이라고 합니다. 서모커플 그 온도 재는 센서입니다. 얘는 이제 구리 60%에 니켈을 40% 이렇게 넣은 겁니다. 콘스탄탄. 그래서 열전대에 이제 그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 전압이 발생합니다. 전압이. 그렇게 해서 이 전압하고 온도의 상관관계를 추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온도를 재는 거죠. 양은 또는 양백. 이거 이제 그 라면 냄비에 많이 쓰죠. 여기에 끓여야 저 라면이 좀 맛이 더 나는 거죠, 그죠? 얘는 이제 구리에 니켈이 좀 백색인 것 같아요. 아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게 양은입니다. 양은. 네. 우리 그 주방 용기에 많이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 구리 계통인데 청동 브론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저기 미대에서 조각 만들 때 많이 쓰죠. 조각상, 청동 조각상. 얘는 이제 구리와 주석, 틴이라고 합니다. 틴. 옛날에는 뭐 신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신주. 구리와 주석 합금으로 사용한다. 고대에는 이걸 써서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갑옷. 그래서 그 우리 다마스커스 칼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뭐 금속이니까 이 호신이 됐겠죠. 근데 뭐 나중에 칼들이 워낙 좋아지니까 이게 이제 그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세게 내려치거나 쑤시면은 거의 뭐 잘려요, 잘려. 예, 잘려 나가죠. 그 다음에 인청동, 뭐 말 그대로 청동에다가 인을 집어넣은 거겠죠. 인은 부식에 강합니다. 뭐 고온에서는 아까 이제 취성을 나타내는 그런 성분이기도 했는데 일단 상온에서 이제 부식에 강합니다. 그 다음에 구리와 인 합금으로 베어링을 만들게 돼요. 베어링 그 회전축 받쳐주는 그 기계 요소죠. 그 다음에 악기 제조에도 사용을 합니다. 어떤 악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황동이 있죠. 브라스라고 하는데 브라스는 잘 알죠. 브라스 밴드 그죠? 그 군악대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이제 나팔 있잖아요. 그죠? 그 황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구리와 이 아연을 갖다가 넣어서 가끔 한 겁니다. 이 구리라는 금속은 이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좋죠. 은 다음으로 은이 아마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죠. 예.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일반 합금으로서 두랄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은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죠, 그죠? 랄루, 알루, 두랄루민, 알루미늄에 구리에 망간에 마그네슘 이런 거를 섞었습니다. 질기고 가벼워서 항공기 재료를 했습니다. 항공기 재료는 그냥 알루미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계적인 물성을 감안해서 이 두랄루민으로 합금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이
시효 경화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데 어떤 금속 재료를 일정 시간 적당 온도 조건 하에 공기 중에 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 시효 경화가 이제 일어나는 합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랄루민이에요. 상온에서 이제 이 시효 경화가 일어나가지고 처음 제작했을 때보다도 더 단단해지죠. 경도 같은 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연적으로. 그게 보면은 이제 얇은 그 표피의 얇은 그 층에 어떤 산화가 되면서 층이 이제 이 시효 경화 층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티타늄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내식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식이 잘 안 되죠. 내충격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터프니스. 터프니스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균열이 생겼을 때 터프니스가 높으면은 막 그 힘을 가하고 당기고 지지고 볶고 해도 이 균열 성장이 굉장히 억제가 됩니다. 재료값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 뭐 내식성, 내충격성, 터프니스 높아가지고 가공도 잘 안 돼요. 전용기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쓰죠. 티타늄은 거의 항공기 재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채에 그 드라이버라고 있죠. 이제 큰 대갈통을 가진 뭐 골프채 있죠, 그죠? 맨 처음 치고 나갈 때 그 앞부분에 그 부분에 금속을 이제 부착을 하는데 티타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내충격성이 높잖아요. 이게 골프공을 친다는 게. 그래서 요거 이제 일반 합금 우리가 알아야 될 일반 합금 정리해봤습니다. 기타 이 비철 금속 합금 및 합성 수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비아링 재료, 비아링은 우리 자동차의 경우 엔진에서 크랑크 축을 양쪽에서 받쳐주는 메인 비아링이 있죠. 일단 내마모성, 그 다음에 내부식성, 내충격성, 필요 성능 이런 게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 전도성 이런 게 좋아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마찰 계수와 열 변형은 작아야 되겠죠. 대표적인 금속으로서 이제 베빗 메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1839년에 베빗이 발명을 했죠. 미끄럼 베어링용 합금입니다. 일명 화이트 메탈이라고 합니다. 기출 문제 뭐 몇 번 나왔죠. 그 조성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비철 금속이죠. 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주석, 안티몬, 구리 상당히 물른 금속들을 합해서 만든 합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합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리, C윤이 그 구리죠. 니켈,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이제 섞어서 만든 합금이고 그 나머지는 알루미늄입니다. 그 우리가 두랄루민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이 두랄루민 제외하고 그 또 그 알루미늄 베이스로 한 합금이 Y 합금입니다. 구리, 니켈, 마그네슘을 소량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인데 우리 그 엔진 분리 조립하게 되면 이제 피스톤이 나오죠. 일단 내열성이 뛰어나야 되고 내연기관용 피스톤이나 실린더 헤드 제작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루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알루미늄에 실리콘을 섞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 알루미늄 합금인데 요거는 이제 계기판 그 얇은 판이 있죠. 거기에 사용하는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메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육사항동에 철을 1, 2% 정도 조금 첨가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광산, 선박 그 화학공업에 사용되는 기계부품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델타 메탈, 육사항동에 이제 철 1, 2% 첨가, 굉장히 특수한 합금이죠. 그 다음에 오일라이트는 이제 고온에서 이 카본의 기름을 뭐 다공성이겠죠. 이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베어링 재료입니다. 오일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수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금속보다는 강도가 낮지만은 그래도 뭐 일반 나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이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합성 수지 뭐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전기 절연성이 아주 좋죠. 하지만 열에는 약한 편이고 가공이 용이하기도 합니다. 이
수지 중에 합성 수지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열 가소성 수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열을 가해주면은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야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사출 뜨든지. 그 다음에 그 열 가소성의 반대가 이제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열을 가하면은 굳어버립니다. 요거는 이제 항공기에 들어가는 이제 플라스틱 재료들 이 열 경화성 수지를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게 뭐 FRP 계통이죠. FRP. FRP라고 하는 건 이제 Fiber Reinforced Plastics. 열 경화성 수지. 그래서 이제 열 가소성 수지 하면은 이제 아크릴 수지가 있죠. 공예 재료를 많이 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일 때 열 가하면은 잘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 비닐,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은 우리 이제 그, 그 음료수 통, 투명한 음료수 통 만들 때 많이 쓰죠. 이런 건 이제 사출 성형에서 뽑아내죠. 그 온도를 이제 주면은 말랑말랑해져요. 그렇게 해서 사출해내는 겁니다. 그 틀에다가. 음. 그 외에 이제 그 페놀 수지라고 있는데 페놀계 이건 이제 전기 재료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크라이트입니다. 베이크라이트. 요거는 이제 PCB 재료죠. PCB 재료. 자, 기출 문제 두 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내열용 AL 합금 알루미늄이죠. AL 합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 1번 Y 합금. 이거 이제 두랄루민과 같이 알루미늄 합금이었죠. 로우엑스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코비탈륨은 뭐 잘 모르겠는데 이 알루미늄, 그죠? 두랄루민, 그다음에 Y 합금은 뭐 알루미늄 들어가고요. 코비탈륨도 이름 보면은 이제 알루미늄 냄새가 나죠. 그럼 뭐 3번이겠죠, 이제. 그다음에 7번 육사항동에 1, 2%의 철을 첨가한 것으로서 강도가 크고 내식성이 좋아 광산, 선박, 화학기계에 쓰이는 것은 1번 칠삼항동, 2번 텀백, 3번 델타메탈, 4번 인청동. 델타메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장에 대략 그 100문항이 들어 있는데 쭉 한번 이제 훑어보시고 뭐 답 적어놓고 읽어도 되죠. 그래서 한 두세 번 하면은 뭐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번 이제 훑어보면은 다 이제 암기가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 실제로 그 산업기사 필기시험 볼 때도 이 벼락치기 해가지고 훑어보면은 공책이라든가 문제만 틀린 것만 이제 체크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몇 개 우리 뭐 60점 목표니까 과락 방지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에, 점수를 딸 수가 아마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학금들 그 가지수가 상당히 많았죠, 그죠? 그런 걸 이제 다뤄봤는데 이 외에도 이제 새로운 학금이나 새로운 신재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이제 귀에 닳도록 들었는데 나노 기술로 만든다는 그래핀 재료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그 성분 자체는 탄소입니다. 우리가 탄소를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합금 속에 이제 이렇게 끼워 넣어서 그 뭐 침탄시켜서 뭐 사용하든지 그렇게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 탄소 자체를 그 결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수한 모양의 이제 결정 상태로 만들게 되면은 이 재료가 이 엄청난 인장 강도를 가진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이 나노 기술로 만든 이 그래핀이라는 이 재료를 뭐 아직은 뭐 이제 연구 단계지만은 그 우리 뭐 철근처럼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은 이 그래핀 재료를 사용해서 이 우주까지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죠? 뭐 이와 같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21세기인데 이 재료도 이제 엄청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기계 재료들이 탄생하게 될 뭐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